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 이혼 전문 변호사 정현목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관련 지식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와야 되나. 그래서 보통은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주 많이 공부를 해서 오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모르니까 그냥 바로 가서 상담을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각 사례들마다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인생에 많으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리고 걱정도 되고, 인터넷에 이런 것들 검색을 해봤지만 이게 제대로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변호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장점과 단점은 극명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오염이 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대로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검토를 하시고, 그대로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화지에 제가 그림을 새롭게 그리듯이 이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모르고 오시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혼의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이렇게 있다고 그냥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런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씩 다 물어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 그 다음에 이혼 사유, 그리고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이런 내용들까지 하나씩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심도 깊게 뭔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배경 자체를 제가 설명드리고 알려드리고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들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있게 됩니다. 정말 많은 지식을 알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신 분도 있고, 또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이라는 통보를 받고 났을 때 그제서야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즉 꼼꼼한 성격인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을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 배우자로부터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셨다든가, 아니면 폭력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또 배우자가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반복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혼을 고민했지만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조금 좀 밀어놨다가 이제는 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또 주위 얘기도 자기의 사례처럼 또 듣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그 변호사 상담도 여러 차례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혼 소송과 관련된 소송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똑같은 얘기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면 딱 얘기 던지면 바로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만약에 어떤 분이 자신이 많은 것도 공부했을 때 그 공부하는 방향에 있어서 자기가 이해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떠한 정보를 던졌을 때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제가 실제로 사례를 수행을 하면서 터득하였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좀 다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제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신뢰를 좀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왜 그런지 계속 따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면, 알고 있는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의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면 이런 분들하고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조금 소통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오히려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면 어느 상황에서든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든 아니면 조금 알고 있든 아니면 아예 많이 알고 있든 어떤 경우든 일단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면 중요한 개념이라던가 쟁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어쨌든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때 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 변호사가 얘기한 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때는 자신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협의원을 하든 조정위원을 하든 아니면 재판위원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이 변호사를 선임하든 저 그것을 선임하든 어쨌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오면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되고 쟁점도 알게 되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오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사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스스로 결정도 하고 그 방향으로 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변호사 상담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선택한 방향, 내가 선택한 그런 계획들이 정말 실제로 가능하구나, 또는 오히려 이것들은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이 알고 오신 분들은 그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느 경우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상담을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을 알고 와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들로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